네, 책 펴보시고요. 오답 프린트 못한 사람 다 했어요? 이따가 제출하시고요. 책 펴보세요. 정석을 먼저 갈까요? 정석 펴보세요. 정석 질문. 그래서 판별식 오늘 시험 봤는데 어땠어요? 1일 테스트 괜찮았어요? 제시가 보러 가야 돼? 아니, 오늘 괜찮아? 잘 봤어. 어때요? 어떻게 뭐 풀이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괜찮아? 해설집 좀 보면은 또 어떻게 푸는지 좀 나와 있을 건데 혹시 질문 있으면 얘기하세요. 내가 질문 받을 테니까. 자, 일단 우리가 유제 7이랑 8에서 좀 수치가 나갔었는데 할만 했나요? 어땠어요? 좀 어려운 것도 있었죠? 뭐 증명 관련한 것도 있어서. 자, 한번 질문, 유제 질문부터 해보자. 정석. 몇 번? (7-78) 그리고 (8-1부터 7까지) 질문. 7-8 왜요? 됐어요? K2 등식 만족시키는 우리 자연수 K 50 이하의 K 값의 개수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일단 오메가 문제 딱 보면 이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랑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얘 말고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얻어낼 수 있는 건 뭘까요? 양변에 x 빼기 1 곱하게 되면요,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거기다 오메가 대입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등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를 그대로 대입했을 때 얘 나오는 건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리고 오메가 반은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굳이 두 개는 구할 필요는 없었죠. 그래서 근과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오메가 반랑 오메가는 혈내근 관계니까 그걸 사용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 두 개만 아마 쓰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봤을 때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오메가 더하기 1, 얘 거듭적이 좀 불편하죠. 그럼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이제 가져와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얘는 3의 거듭제곱, 오메가의 3거듭제곱은 무조건 1이니까 걔를 이제 3K만큼 가져온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거는 오메가의 K거듭제곱. 그럼 두 개 다시 계산하면 4K 나올 수 있죠.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짝수거듭제곱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그럼 마이너스를 임의로 없애버리고 오메가의 248K 거듭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럼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는 그냥 없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요. 남은 애가 얘가 오메가의 K 거듭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도 3의 거듭제곱을 좀 쪼개주려면요 우리 6K로 좀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의 2K 거듭제곱을 주면 얘는 곱하기 오메가의 2K 거듭제곱. 다시 계산해봐요. 6K랑 2K 넣으면 8K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수법칙은요, 이제 밑이 뭐가 됐든 전부 사용 가능했었어요. 중2 이상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밑이 뭐가 됐든 지수법칙이 다 성립해요. 그럼 얘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이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같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남은 게 뭐냐면 오메가의 2K 거듭제곱을 얘가 차수가 높으니까 얘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메가의 K 거듭제곱 이렇게 써줘볼게요. 그래서 조금 이쁘게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했어요? 넘어오는 거.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가다를 할 수밖에 없어요. K한테 1씩 대입하고 1, 2, 3, 4, 5, 6, 7, 8 쭉 대입해서 규칙 찾는 문제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기본 문제 했을 때 K를 이제 3의 거듭제곱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그렇게 나눠서 해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숫자 대입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굳이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 파트에 사실 나오는 건데. 자, 이제 K한테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을 대입하면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요. 더하기 오메가가 되고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얘 참이 되나요? 아, 네, 참이 돼요. 그렇죠? 얘 똑같은 모양이니까 얘는 참이 되니까 K는 1 써도 돼요? 안 돼요? 써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 얘 등식, 방정식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K 값이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에다 이제 2 넣어볼게요. K에다가 2를 넣게 되면 얘는 2에 오메가의 4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2L이잖아요. 근데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과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얘는 오메가로 바뀌어요. 맞죠?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네요. 아, 그럼 얘도 얘 등식 참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지금 얘에다가 지금 계속 대입하고 있는 거야. 얘한테 대입하고 이렇게 바뀌어. 그렇죠? 그럼 좌변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랑 같죠? 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도 써도 되겠다. 2도 써도 되겠다. 그 다음에 K에다 3 넣어봐요. K에다가 3을 넣게 되면 여기다 3 넣으면 오메가 6제곱인데 걔는 그냥 1이죠. 그 다음에 얘 3 넣어도 얘도 1이네요. 근데 우변은 0이네. 등식이 그 짓이 됐어요. 그러니까 x3짜리는 쓸 수 없다. 됐죠? 자, K에다 4도 한번 넣어봐요. 4를 넣게 되면 누구랑 같을까, 사실? 사실 주기가 3이기 때문에 1이랑 똑같이 나올 건데 한번 대입해봐요. 4를 넣으면 오메가의 8제곱이니까 걔는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뀌고 얘는 오메가의 4제곱인데 세제곱이 없어지면 오메가만 남고요. 1이 돼서 얘 등식 참이 돼요. 그러면 4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K에다 5까지 한번 넣어볼까요? 5를 넣으면 얘는 5 넣으면 5의 10제곱이니까 오메가의 1제곱 오메가의 얘는 세제곱 없어지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 사실 얘랑 똑같이 나오죠. 마지막 해요. 한 번 더 6만 넣어보면 6을 넣으면 1 되고요 1 되고요 1 돼서 마찬가지로 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기가 3개씩 끊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3개씩 묶었을 때 우리 2개만 가능하죠. 됐어요? 그러면 총 우리 K 값이 50개가 가능하니까 50을 3묶음씩 이렇게 묶어보는 거야. 몇 묶음 나오는지. 그럼 1 넣으면 3이고요. 그 다음에 2, 3, 6, 18 해서 나머지가 2여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3개씩 묶었을 때 16묶음이 나온대요. 그쵸? 근데 한 묶음당 우리 2개씩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총 2개씩 16묶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요. 일단 여기까지 쭉쭉쭉 하다가 안 되는 거에서 딱 끊기고 2번 더 가야 돼요. 2번 더 되겠죠. 즉 49랑 50 넣었을 때도 참이 된다 얘기야. 왜냐면 48번째가 3의 배수니까 그때는 안 돼요. 2개 더 가면 걔네들 둘 다 된다는 얘기시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32, 34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주기를 잘 판단하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알겠죠? 허수 i에 대해서는 주기가 4짜리도 있고요. 좀 지저분해지면 8짜리도 있고요. 좀 길이 때는요, 좀 더 길 때가 있어요. 셀은 이제 시단계 문제 겁나 지저분한 게 하나, 끝판왕짜리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거 굳이 할 필요 없고요. 내신 대비할 때 그런 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만 탄탄하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요. 그래서 7-8 됐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8-3 가볼게요. 이거 증명하는 거. 이거 뺄까 했는데요. 조금 신선해서 그래도 우리 한번 이제 필수 예제에서 그래서 절대부등식 맛을 좀 봤었죠.
자, 얘 세 개의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죠. 당당당. 그럼 이 셋 중에 하나,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냐, 이걸 증명해 보려. 증명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안 배웠어. 이제 공통수학 2 쪽에서 나오는 건데, 얘는 우리 귀류법이라는 걸 써요. 귀류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보면요. 귀류법. 지금 미리 들어놓으면 나중에 이해하기 좀 편해요. 귀자가 우리 회귀할 때 그 귀자야.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귀환. 귀환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귀환이야. 돌아갈 귀자고요. 유자는 흐를 유자고요. 법은 그 법법자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증명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귀류법은 처음에 얘가 지금 우리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얘가 참인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주어진 게 얘가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 반대 상황을 가정을 해볼 거야. 얘가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진다가 일단 참인 것 같은데 얘가 거짓, 반대라고 생각해 볼까요? 얘 거짓말이고 얘는 모두 실근을 갖지 않는다. 얘가 정반대가 얘죠. 적어도 하나를 실근을 갖는다의 반대말은 모두 실근 못 갖는 게 딱 반대말이야. 그러면 모두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얘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쭉 풀어가요. 어떻게 그때 달라요? 이해를 과정하고 쭉 풀다가 갑자기 모순이 생겨.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왔어. 근데 이게 아니야. 그럼 얘가 아닌 거야. 그러면 얘죠. 이 얘기하는 거야. 단순히 생각하면요. 야, 원숭이는 사람이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죠. 원숭이는 그냥 영장류일 뿐이야.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다. 얘가 참이죠. 근데 얘를 증명하래.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때 보통 너무 당연한 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자, 루트 3은 무리수임을 보이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원숭이가 사람이야. 라고 거짓된 가정을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어.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고요. 글을 읽을 줄 알고 소통을 할 수 있어. 그거를 막 하다 보니까 원숭이가 못해. 그거는 읽기도 못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해. 그리고 대화도 못해. 그러면 모순이 생겼네. 그러면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정을 내리는 게 결론을 내리는 게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방법대로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적어도 하나 실수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럼 얘 반대의 가정을 깔아요. 자, 모두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가정이에요. 가정할 거야. 자, 그러면 이거에 맞게 대해서 이제 뭔가 흘러가야 되겠죠? 자, 문제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니까 얘 세 개의 판별식이 모두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확인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 얘 판별식을 D1이라고 할게요. 자, 짝수 공식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이제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D2라고 놔요. 그럼 얘도 판별식을 써봐요. 자, 판별식 써보면 얘는 C제곱 마이너스 A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판별식도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C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 반대의 가정을 깔았을 때 얘가 참이라고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 세 개가 모두 음수여야 되겠죠. 음수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반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 세 개의 판별식을 한번 다 더해 볼 거야. B 자도 음수여야 되죠.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구경만 하세요. 그러면 다 음수니까 자, 음수끼리 다 더하면 얘도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직접 더해보는 거야. 직접 더해보면 D1 아이고 D3 4 얘를 더한 식을 보시면요.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 얘가 돼버렸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번 시간에 필수 예제에서 얘는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왜냐면 얘를 정리를 직접 해보면요. 2분의 1로 먼저 묶죠. 2분의 1로 묶어서 A제곱, B제곱. 한 번 더 할게요. 아니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냥 얘 정리하면요. 우리가 변형 많이 했으니까. 그럼 A 빼기 B 전체의 제곱, B 빼기 C의 전체의 제곱, C 빼기 A 전체의 제곱은 0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A, B, C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요. 제곱한 거, 제곱한 게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처음 예식은요. 위에서 얘 봤을 때 얘가 원래는 음수가 돼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더해봤더니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부등식에 의해서 얘는 얘가 음수가 될 수 없네.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처음 가정이 얘가 잘못됐구나. 그럼 너가 참이야. 이게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가지구나. 대충 할게요. 이게 증명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거기 가서 외우시면 돼요. 스토리 알려줄 거야. 스토리 3단계로만 또 외워놓고 적용시키는 거 박스 문제 채우시면 되는 거고.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통수학 2에서 명제 파트가 약간 좀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요. 철학은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그거를 그냥 억지로 참이라고 많이 깔아놔요. 사과는 사과인가요? 거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철학에서는 답을 못 내요, 결국에. 옛날에 대학교에서 교양 수업으로 그냥 생활 속의 과학 관련해가지고 생활 속의 과학에 관련된 철학이라는 그 교양 수업을 들었어요. 필수로 채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과학 관련된 그 과목인 줄 알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철학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냐면요. 도토리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도토리는 무엇인가 해서 도토리는 이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도토리는 뭐 돼지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나중에 참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배운 거를 이용해서 막 서술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C 플러스가 나왔어요. 야, 너무 어렵더라고요. 답이 안 나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예 모르겠어. 그래서 생각을 뭐 진짜 많이 하고 사실 교본을 외워야 돼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셔야 돼요. 답정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 다음 8-7. 자, 지금 얘가 A, B, C는 삼각형 세변의 길이고요. X에 관한 예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그럼 얘가 지금 방정식은 아니지만 완전 제곱식이면 얘가 판별식이 0이 된다. 중분 가질 조건 그리고 판별식이 0이다. 그거 쓰면 돼요. 근데 얘는 X에 대해서 지금 내림차는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자, X제곱 계수는 A랑 여기 마이너스 C네요. 그러면 A 빼기 C로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X계수는 이 하나 있네요. 2B, X 그 다음에 A 플러스 C. 그러면 짝수공식 쓰라고 여기 앞에 2를 갖다 붙여줬네요. 여기서 판별식을 써보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 그러면 A 빼기 C, A 더하기 C니까 A 제곱 B C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요. 이 판별식이 누구랑 같아야 되면 0이랑 같아야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니까 우리 A제곱만 이항시켜 보시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 돼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죠. 삼각형 세변의 길인데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요. 그러면 A가 B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 이상의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뭐 A랑 B가 길이가 같은지 아니면 뭐 얘가 뭐 다른 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그게 추가되면 그 조건까지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B와 C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까지 다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 없어요? 질문? 그럼 넘어갈게요. 쌤 피세요. 쌤 펴보시고요. (464부터 480까지였죠) 혹시 특강 하고 계시는 분 있어요? 특강 뭐 하고 있어? 종이 얘기 이거 어때 할만해요? 그냥 별거 어렵지 않죠. 윤영이도 하고 있니? 이것만 하고 있어. 빈체는? 특강 없이? 오케이. 자, 쌤 질문 불러주세요. 480까지. 없어. 쌤 안 가져왔어? 책 안 가져왔어? 있어요. 472. 또요. 480. 없어? 자, 472. 지금 루트 a분의 루트 b를 지붕을 한 지붕을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대요. 그 상황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식은 갖는 거를 찾아보래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뭘 알려준 걸까? 지붕 합쳤을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거. 위아래로 있을 때는요, 아래에 있는 게 뭐여야 돼요? 음수이고 위에 있는 거는 양수일 때만 튀어나와요. 위아래로 있을 때는. 그래서 나란히 있을 때는 둘 다 음수일 때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사라진다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인 거를 얘가 돌려서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B는 얘가 0이어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0이 아닌 두실수 B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에서는 지금 이 판별식 바로 쓸게요. 책 보면서. 판별식 써보면 a제곱 빼기 4ac니까 플러스 4b. 얘가 판별식이죠. 자, 그럼 이제 판단해 볼게요. 자, a는 어차피 실수니까 무조건 제곱하면 양수가 돼요. b는 양수네. 그럼 4b도 양수죠. 양수끼리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항상 갖게 되겠다.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도 판별식 써보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이제 판별식이 되겠죠. 그럼 b제곱은 양수고요. a는 음수인데요. 마이너스까지 붙이면 얘는 양수가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얘도 항상 0보다 크겠다. 그러면 니은도 두 개 같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죠. 얘도 마이너스 4a. 그럼 얘랑 똑같네요. 그럼 얘도 양수. 그 다음에 리을. 얘는 짝수 공식 가능하죠. 짝수 공식을 써주시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a제곱이고요. 네,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렇죠. 자, a제곱은 무조건 양수죠. 근데 b가 양수인데 마이너스야. 네, 전체는 음수죠. 그럼 양수랑 음수를 더하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a의 제곱이 b보다 뭐 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써놓고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해 보셔야 돼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안 배운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거 비슷하게 계속 풀면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나오는 것들 있죠. 우리가 못 찾아낸 거. 그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추가를 시켜서 내 걸 만드는 거야. 수학은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다.
됐어요. 자, 4, 7, 4. 이게 좀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자, 먼저 두 다항식 PQ가 있어요. 2차 다항식이죠. 자, 대하여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래요. 일단은 PX는 0. PX는 0은 자, 얘 있죠? 얘를 한번 써볼게요. X제곱 2에 A 더하기 1, X 더하기 A제곱은 0. 이렇게 놓은 거죠.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그랬더니 얘가 실근을 가진대요. 실근을 가진 상황이야. 그럼 실근을 가질 상황을 써보면 되겠죠. 그럼 짝수 공식 써보면 얘는 A 플러스 A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판별식이 실근을 갖기만 하면 되니까 중근을 써도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나 중근을 가질 조건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제곱 없어지고요. 2A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고요. 얘는 지금 참이야.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 얘는 맞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이 가지면 자, QX는 0. QX는 0은 여기다 0 붙이면 되겠죠. 0 이렇게 붙였을 때 얘도 실근을 갖냐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판별식을 써볼 거예요. D1의 짝수 공식 써볼게요.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A 제곱이죠. 여기다가 AC 1의 제곱. 일단 얘는 부호를 모르죠. 얘는 이제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참이고요. 아니면 거짓이죠. 얘를 정리해보면 A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자, 봤더니 자, 우리 2A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2A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니까 얘가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더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죠. 얘랑 얘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 마이너스 1 맞죠? 그러면 2A-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데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얘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면 탈락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첫 번째 P는 0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에 의해서 2A 더하기 1 얘의 범위를 찾아냈고 얘 범위를 써봐서 얘의 부호를 판단해야 되는데 얘로 이 모양을 만들었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음수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니은. 자, 이번엔 PX는 0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PX는 0이 중근 가질 조건. 그러면 PX가 지금 판별식 쓴 게 2A 더하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A 더하기 1이 딱 0인 상황이야, 지금.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얘가 지금 참인 상황이야. 전제 조건 깔아줬으니까. 근데 QX는 0. QX는 0이라는 건 즉, 얘 있죠. 얘 판별식도 얘가 0이 돼야 되는데요. 얘 0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니은 탈락이야. 네, 딕은 PX는 0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대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럼 2A 더하기 1이 0보다 작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QX는 0? 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냐? 그러면 우리가 QX가 2A-1 얘의 부호를 판단했을 때 음수라고 되면 참인 거죠. 그러면 우리 얘로 2A-2 모양 만들어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빼주면 2를 빼주면이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2A-2 얘는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항상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게 맞는 거야. 부등식으로 부등식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참이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이런 거 되게 복잡해 보이고 그러지만 자신감을 좀 갖고 기세로 좀 몰아붙여서 어떻게든 계속 끌고 가봐요. 그래야지 실력이 들어. 어차피 배운 거 안에서만 나와. 그 확신이 있어야지 풀려요. 물론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 480번. 자, 이게 좀 문제가 특이하네요. 자, 일단 x에 대한 2차식이 4 곱하기 x 더하기 k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그러면 우리 얘 위에 있는 식이랑 얘랑 갖다 놓고 보면 얘 뭐예요? 무슨 등식이야? 근데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갖다 놓으면 항등식 되는 거 보이세요? 왜냐면 인수분해 시키면 얘를 다시 풀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항등식으로 풀어도 풀릴까요? 이거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방법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제자 의도는 뭐냐면요. 지금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야. 얘 뉘앙스는 지금 파트상 그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파트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어려워. 다기망향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갈 길이 너무 많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차라리 한두 길이 어려운 길이 있으면 그거 어차피 무조건 그 선택해서 가거든요. 길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런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어렵게 좀 느껴질 거예요. 선생님한테 좀 그래요, 사실. 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첫 번째 출제자 의도 먼저 따라가 볼게요.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제 판별식 써보시면요. 짝수 공식 안 되네. 그럼 3a-5의 제곱 마이너스 4ax이니까 마이너스 16을 얘한테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그게 0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풀어보시면요. 얘는 9a 제곱 마이너스 15, 30a 더하기 25 마이너스 16a 제곱 30, 80a 마이너스 32는 0. 그럼 마이너스 7a 제곱 50a 마이너스 8인가 7인가요? 네.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7, 49, 1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1, 7분의 1 또는 7이 되겠죠. 근데 a는 1보다 크다고 하니까 a 값은 7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제 또 k 값을 찾아야 되니까 a 자리에다가 저기 7을 다 넣고요. 걔를 인수분해 해보면 k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게 아마 출제자 의도야, 지금 파트상은. 자, 그러면 우리 이 항등식의 성질 써도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K값은 뭐 그냥 나올 것 같고요. 자, 다른 방법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우리 얘는 4x제곱 얘가 4x마 더하기 k 제곱. 자, 이렇게 갖다 놓고 풀면요, 얘는 항등식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차피 얘를 풀면 얘를 푼 거랑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에 전개하면 4x제곱에 8kx 4k제곱 이렇게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아예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이놈이 8K랑 같아야 되고요. 얘는 4K 제곱이랑 같아야 돼요. 풀려요, 안 풀려요? 풀어볼까요? 얘는 8K니까 K는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가 4K제곱이니까 K 대신에 얘를 대입해서 정리해도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계산하는 게 아까 우리 했던 거랑 그게 큰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얘는 풀리겠네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을 몰랐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제 푸셔도 괜찮다. 근데 어쩌다가는 이제 하나를 막아놓는 경우도 생겨요. 식 너무 지저분하게 줄 수도 있거든요. 항등식을 풀었더니 좌우 비교하는 게 너무 복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보통은 이제 출제자가 이제 뭘 주냐면요, 여기다 2를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판별식 쓰는 이제 짝수 공식 써라 이런 힌트를 주는데, 지금은 이거 안 줬죠. 그래서 좀 많이 혼동을 주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뉘앙스를 잘 파악하실수록 문제 훨씬 푸는 게 수월해요. 그래서 뭐 위주로 공부하라고요? 보통 학교 교과서 풀이를 달달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갈 길이 너무 많아? 교과서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수능이 훨씬 잘 풀려요. 사설 말고, 교육청론 말고. 모의고사를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1학년 때부터 보통 6월, 12월, 6월, 10월 이렇게 보거든요. 1학년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요, 또 3개월마다 한 번씩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추가로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매월 이렇게 한 번씩 계속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학원들에서 만든 그런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큰 대형학, 대성이나 메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애들 왜냐 풀 문제가 없으니까. 시대인재 이런 데서 만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잘 만든 문제들은 교과서 위주로 잘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사실 조금 지엽적인 내용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369 평가원에서 낸 거랑 실제 11월에 보는 수능 있죠. 수능은요, 철저히 교과서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 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나 교육청 모의고사 잘 푼다고 해서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랑 수능에서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는 필수예요. 필수로. 그러니까 다른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잘 얘기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교과서는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길어졌고. 자, 그러면 근각계수 관계 이제 이어서 들어갈게요. 쌤 먼저 또 대표 문제 풀고 유형 정리한 다음에 정석식으로 또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481번 있죠?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 481번.
되나요? 근거계수형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 그러니까 진도 개념은 다 적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얘가 곱셈 공식 변형으로 답을 구할 때는요, 굉장히 이제 분각계수형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한테 마이너스 주고 얘를 나누면 얘는 2가 되겠죠. 기억나세요? 외우셔야 돼요. 중3상 때도 이거 많이 쓰면 도움이 돼요. 중3상 때는 근거계수형이 안 쓰거든요. 안 가르쳐줘. 근데 이거를 쓸 줄 아셔야지 훨씬 빨리 풀 수 있다. 자,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그럼 3분의 8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도 사실 근거계수의 관계는요, 힌트 몇 개 끄집어내주고 사라지는 애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찾아야 되는데, 곱셈 공식 변형 3차는요, 인수분해 합차 공식 쓰지 말고 변형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차의 세제곱에서 3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빼주는 게 훨씬 많이 쓰인다 했었죠. 그러면 이 자리에다 각각 대입하면 되겠네요.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8 대입하고 얘는 2 대입하면 되겠네요. 얘는 8이고요. 8이 역분되고 16.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쉽죠? 자, 그 다음 485번 풀어보세요. 대표 문제 끝까지 다 풀게요. 중3 문제랑 생각보다 비슷해요. 자, 답 나오시나요? 잘 안 돼요? 중3상을 이제 잘 떠올려 보시면요. 중3상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 우리 얘 지금 주어진 애들이 얘랑 모양이 좀 언뜻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근이 주어져 있다. 너무 근과계수 관계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대입을 해보는 거야. 자, 알파를 x자리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x에다가 처음 식의 알파를 대입하면요. 얘는 알파의 제곱. 여기다 알파 넣고 정리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3a 알파가 되고 얘는 플러스 2알파가 돼요. 그리고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0이랑 같아야 돼요. 근을 넣으면 방정식이 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 모양
똑같은 게 3개 있잖아요. 그럼 불필요한 것만 이항시켜서 넘겨버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알파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 전체가 마이너스 2알파랑 같았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중3상 내용에 똑같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를 똑같이 넣어도요. 얘는 얘 모양이랑 아예 똑같으니까 얘도 그럼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2베타로 바뀌어요. 맞죠? 그럼 얘를 정리했을 때 4알파 베타 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겠죠. 그러면 이제 근거계수관계를 써보면요. 우리가 두근의 고흡은 A분의 C니까 알파 베타는 1이었네요. 그럼 얘 답이 4가 되겠죠. 됐어요? 이 문제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대입하는 게 주된 목적이 되겠죠. 나머지 문제 풀다 보면요. 또 비슷하게 다 나와요. 다 정리됐으면 491번 풀어보세요. 491번. 되나요? 같이 해볼까요? 491. 다시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 나와 있고요. 미지수 m이 낑겨 들어있어요. 두근의 비가 2대3이래요. 그럼 두근의 비가 2대3이면 우리가 두근을 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죠. 하나가 2. 그러면 하나는 2알파라고 놓고요. 두근을. 또 하나는 그러면 3알파라고 놓으면 얘가 2대3 관계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근을 우리가 설정했으니까 근과계수 관계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근의 합 2알파와 3알파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m 플러스 10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그럼 2알파와 3알파를 곱한 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m이랑 같아야 되겠네요. 두 개 뭐 하면 돼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다시 정리해 보시면 자 5알파는 5m 더하기 10이니까 얘는 알파가 m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6m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랑 똑같고요. 이 두 개를 연립시키면요.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은 마이너스 m.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얘 넘으면 플러스 m이 되겠죠. 1, 4 하면 되네요. 그래서 m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확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m 값이 될 수 없는 거, 둘 중에 하나 될 수 없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넣어주거나 넣어줬을 때 뭐 큰 이상이 없죠. 위배되는 게 없어요. 뭐 이상하게 지는 거 없죠. 둘 다 써도 되겠네요. 그래서 둘 다 실수기도 하고요. 둘 다 곱하면 답은 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두근의 관계가 나와 있을 때는 사실 근거계수한 게 단골 문제예요. 다음, 자, 496번 풀어보세요. 문제 정말 많이 풀어야 되고요. 내가 잘 못하겠다. 풀어봐도 유형 정리를 다 해도 모르겠다. 똑같은 책을 계속 보세요. 새로운 책 푸시면요.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쌤만 반복해서 B단계만 세 번, 두 번, 두세 번만 풀어도 되게 이제 실력 확 올라가거든요. 좀 나와요? 못 나와요. 나왔어. 괜찮죠? 자, 이제 근거계수하는 하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일단은 관련된 게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고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0이랑 5랑 똑같대요. 그럼 일단 근거계수한 게 써볼 수 있죠.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빼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은 K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요. 그러면 얘가 K 빼기 2랑 같으니까, 여기서 K는 2보다 작다라는 힌트를 하나 얻어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관련된 등식이 하나 나와서 얘 딱 봐도 곱셈공식 변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제곱에서 얘는 2알파 베타 빼는 거죠. 그게 오랑나타낸다. 그럼 여기다가 k-2를 대입하고 얘는 2에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k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네요. k제곱이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6k가 되겠죠. 플러스 4 마이너스 6이고 그럼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7이 나오네요. 그럼 1, 7 마이너스 1이 붙어서 k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7인데 k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 하나만 쓰셔야 돼요. 다 맞았나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7이 없어서 그냥 이제 범위를 체크 안 해도 답은 나왔을 텐데요. 반드시 범위 체크하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요. 넘기시고 501번 풀어보세요. 501번. 되나요? 어차피 지금 근거계수관계 써놓고요. 그냥 풀어서 그냥 A 더하기 B 값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답은 몇 번 나오죠? 몇 나와요? 4번? 4번 나와요? 인치 몇 번 나와? 4번? 다 4번 나왔죠? 그럼 이제 넘어갈까요? 근거계수관계 다 써놓고요. 대입하고 뭐 연립해서 풀면요. A, B 값 나오니까 A는 2분의 5, 4번이 나와요. 자, 504 푸세요. 504 시작. 얘는 2차 방정식 만드는 건데요.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 같이 해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돼요? 될 것 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사실. 인수분해를 해봤는데 인수분해 이제 크로스 공식으로 안 되죠. 그러면 굳이 그 근해 공식까지는 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게 수치사의 의도라는 거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럼 일단 써볼까요?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7이라는 거 써놓고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으래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 계백문에 한번 쓰긴 했는데 다시 까먹었을 것 같아서 우리 얘는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a고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우리는 인수분해된 형태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최고차의 개수는 a니까 맨 앞에다가 a 그냥 달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근이 되려면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x 빼기 베타도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울 수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조금 더 이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외워서 쓰셔야 돼요. 물론 그냥 얘를 전개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전개하는 식을 시간을 뺏기면 안 돼. 나중에 느끼겠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외워서 들어가야 돼. 자, 앞에 a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는 x제곱 개수가 1인 걸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x개수는 누구로 쓰기로 했더라? x개수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로 했었어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들어가서 x개수 그냥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은 두근의 곱을 주면 돼요. 그래서 바로 전개된 형태로 쓰는 거 연습하셔야 된다. 그래서 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맞죠? 자, 그럼 얘도요, 사실 이렇게 변형이 돼서 준 거는요, 두 번째 식으로 세워라,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좀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둘 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2로 이 1번 과정을 묶어보면요, 2로 묶어서 x 빼기 하나의 근, 그리고 x 빼기 또 하나의 근. 자, 이렇게 방정식 세우면 사실 완성된 거야. 근데 우리가 알파, 베타 각각 값을 몰라서 얘를 대입을 직접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를 이제 사용을 하려면요, 얘 전개해야 돼요. 야, 이거 전개하는데 시간 좀 꽤 걸리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2번 방법대로 가셔야 돼요. 자, 2번 갈게요. 자, 얘는 바로 x제곱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x의 개수는 두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그럼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 붙은 게 합이 되겠죠. 그럼 이 계산하면 저걸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돼요. 그럼 플러스 2분의 3x가 바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는 그래도 좀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이놈인데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얘가 2분의 7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1이니까 3이고 4네요. 그러면 두근의 곱이 4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해줬다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거기서 파생된 거니까. 알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해주면요. 2x제곱 3x 플러스 8은 0. 얘가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았어요? 그래서 1번보다는 2번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중3 때도 시험에 나와요. 중3 과정 얘기도 하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봅시다. 자, 509번 풀어보세요. 509번. 잘못 보고 풀었을 때. 어렵지 않거든요. 이거는 풀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요.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제 잘 보고 푼 것만 써주면 A, B, C 값을 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 다시 작성한 다음에 풀면 되는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준수는 B를 잘못 봤대요. 그럼 준수는 B를 잘못 봤으니까 우리 얘는 쓰면 안 돼. 그렇죠? 그럼 우리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A랑 C 사용하는 게 두분의 곱부할 때죠. 그러면 A분의 C가 두분의 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즉 하나 나왔고요. 근데 민지는 C를 잘못 봤대요. 그럼 얘를 쓰면 안 되고요. A랑 B랑 관련된 건 우리 두분의 합이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얘 두 근 더하면 마이너스 4 나오네요. 됐죠? 근데 얘는요, 문자가 2개고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밖에 안 나와요. 이게 부정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한 문자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문자 수를 줄여나가라. 그럼 얘는 C는 마이너스 12A가 되겠고요. B는 4A가 돼요. 자, 그러면 처음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에다가 A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러면 맨 앞에 AX 제곱이고요. B 대신에 4A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C 대신에 마이너스 12A를 대입하면 방정식이 양변에 우리 A로 나눠도 돼요. A는 0이 아니죠.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는 0이 될 수 없어. 양변을 A로 나눠주시면 돼요. 써야 되겠죠. 4A. 그러면 얘는 4X 마이너스 12는 0. 얘가 나오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요? 2, 6, 마이너스 6이 붙여서 X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음수인구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괜찮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쌤 마무리하고 정서 갈게요.